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 유난히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는 느낌. 분명히 절약하고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잔고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대체 뭐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그 답답함.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 주방에 놓여 있는 단 하나의 물건과 그 위치가 오래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오기 전에 그 물건을 올바른 자리에 딱 하나만 놓아주면 돈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예전부터 부자 가문들이 새해마다 반드시 확인했던 풍수 비법이고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경험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의식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받게 될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읽고 새해 재물운이 강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재물운이 막히면 내 능력, 내 노력, 경제 상황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집과 공간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 재물운이 막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공간인 주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을 집안 기운 중 재물이 태어나는 자리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주방에는 불의 기운, 물의 기운, 빛의 기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운의 흐름이 복잡한 만큼 작은 어긋남도 재물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계속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입은 정상이고 지출도 특별히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한 달이 끝나면 항상 잔고가 바닥나는 구조였죠. 그분 집을 가보니 주방 한복판에 잘못 둔 물건 하나 때문에 물의 기운이 과도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른 자리로 옮긴 뒤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흐름이 끊겼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에 놓인 금속 조리도구가 불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어 재물의 불씨를 끄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정리한 뒤 다시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주방의 작은 변화 하나가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운이 없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운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노력해도 기운의 환경이 막혀 있다면 그 운은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주방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바꿔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기운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실천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새해 재물운이 열리는 걸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주방에서 가장 강력한 결실의 기운을 가진 물건, 그리고 보여야
기운이 퍼지는 물건입니다. 바로 꿀입니다. 하지만 꿀을 아무렇게나 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의 상승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하필 꿀인지, 왜 새해전이 중요한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꿀 배치법은 풍수적 의미뿐 아니라 과학적, 심리적 흐름까지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올해와는 완전히 다른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에서 돈이 모이는 구조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지나치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주방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 숨어 있는 기운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을 단순히 밥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방은 불물 흙빛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집 안에서 가장 많은 기운이 생성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운 두 가지가 바로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입니다. 불은 재물의 불씨, 추진력, 기회 성장을 의미합니다. 물은 돈의 흐름, 유동성,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도와주면서도 균형이 무너지면 서로를 약하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너무 가까운 구조라면 물의 기운이 불을 침범해 기회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한 집은 지출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은 상승하는 에너지라 과열되면 재물이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방문했던 집이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전기포트, 토스터, 전자레인지가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과해서 집안은 늘 예민한 분위기였고, 그 집 주인은 돈이 들어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의 기운이 과하면 소비성 지출이 늘고 충동적인 행동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풍수뿐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조명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열 에너지가 많으면 사람의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지고 소비 욕구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대 물때가 오래 쌓이거나 설거지가 늘 쌓여 있거나 배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집은 공통적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예기치 못한 비용이 자주 생깁니다. 물은 흐르는 에너지인데 썩거나 고이면 돈의 흐름도 함께 탁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 상담에서 싱크대 배수구만 정리했는데도 며칠 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고 퇴직금 관련 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렸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기운이 흐르면 사람의 판단이 맑아지고 현실의 흐름도 바뀌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운이 멈추는 자리, 즉 길지입니다. 주방 안에도 분명히 길지가 존재합니다. 빛이 오래 머무는 곳, 사람의 눈이 가장 먼저 닿는 곳, 동선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곳. 이곳이 바로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며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둘 때 최고의 효과를 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길지는 새해의 기운이 바뀌는 시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 주방이 이래서 흐름이 막혔구나 느끼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기운의 문을 여는 작은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실제로 변화를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운은 흐르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모이기도 합니다. 마치 강이 흐르다가도 물길의 형상에 따라 어떤 지점에서 천천히 고이고 모이고 깊어지는 것처럼 주방에서도 기운이 집중되는 자리가 있고 반대로 흩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길지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눈이 자주 닿는 자리, 빛이 오래 머무는 자리, 조명이 반사되는 자리,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자리. 이 자리는 심리적으로도 우리의 주의를 끌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가장 강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 해바라기, 그림이 있거나 밝은 색상의 오브제가 있으면 사람의 감정 상태가 미묘하게 밝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건 색과 형태가 주는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물과 연결되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달콤함입니다. 풍수에서 달콤함은 결실, 보상, 풍요, 축적을 의미합니다. 수백 번 꽃을 찾아다니며 벌이 모아온 가장 귀한 결과물이 꿀이듯 노력의 결실이 모이고 응축된 형태가 바로 꿀이기 때문입니다. 이 꿀은 보이는 자리에 있을 때 기운을 넓게 퍼뜨리는 성질을 갖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기운은 갇히고 보이면 그 공간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20번에서 40번 특정 공간을 스치며 그 장면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합니다. 따뜻한 색상, 달콤함을 상징하는 사물, 빛에 반사되는 작은 오브젝트는 뇌에서 풍요, 안정 기대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 습관, 돈 관리, 행동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풍수의 원리와 심리학의 원리가 일치하며 꿀은 재물운 상승의 상징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꿀이 새해 전 주방에 두어야 할 단 하나의 물건인지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이 꿀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실전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 주방이 이래서 막혔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기운을 여는 가장 간단한 의식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설명했던 원리는 모두 이 단계를 위한 기초 공사였습니다. 꿀은 단순히 놓는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꿀이 앉을 수 있는 기운의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준비 과정이 정말 중요한 만큼 잊지 않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좋습니다. 좋아요는 여러분의 기운을 흐르게 하는 첫 신호가 됩니다. 첫째, 싱크대 위를 완전히 비우세요. 이곳은 물의 흐름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눅눅하거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돈 흐름 자체가 탁해집니다. 설거지된 그릇이 하나라도 쌓여 있다면 그건 풍수에서 비어있는 재물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만 고쳐도 지출이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40대 여성분은 싱크대 위 정리만 했을 뿐인데 2달 후 카드값이 유난히 평소보다 낮아져서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이상하게 지출이 줄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싱크대 정리와 꿀 배치만 했는데 한 달 뒤 막혀 있던 계약이 갑자기 성사되었다며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둘째, 냉장고의 묵은 기운을 비워주세요. 냉장고는 풍수에서 집안의 창고 역할을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이나 잊고 있던 반찬, 굳은 소스는 정체된 기운을 의미합니다. 정체는 곧 돈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시원한 공기가 아니라 탁한 느낌이 난다면 재물운이 흐르기 힘든 상태입니다. 셋째, 빛을 확보해야 합니다. 빛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동시에 현대 심리학에서는 행동력을 깨우는 자극으로도 설명합니다. 주방 조명이 어두운 집,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집은 사람의 기운도 무기력해지고 기회의 흐름 또한 약해집니다. 조리대와 싱크대, 위 조명을 꼭 점검하세요. 특히 꿀이 올려질 자리는 반드시 밝아야 합니다. 넷째,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상태입니다. 공간이 상하면 기운도 상합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환기해도 기운은 즉시 맑아집니다. 레몬 껍질이나 커피 찌꺼기를 싱크대 근처에 잠시 올려두기만 해도 탁한 냄새가 사라지고 기운의 흐름이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꿀을 놓을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빛, 시선, 동선이 만나는 기운의 중심점이어야 합니다. 조리대 끝자락, 싱크대 오른쪽의 건조한 공간, 창가에서 빛이 드는 자리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 자리가 바로 올해의 재물운을 모아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집의 주방은 기운을 담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주방은 집 안 재물운의 태생지입니다. 둘째, 불과 물의 기운 균형이 무너지면 재물운도 함께 흔들립니다. 셋째, 주방 속 특정한 길지에 무엇을 두느냐가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기운의 흐름을 모르고 새해 준비를 하면서도 주방에 딱 한 가지 중요한 물건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좋은 기운과 지혜를 계속 받아가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해 특별한 풍수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다음 단계부터는 여러분의 새해 재물운을 실제로 켜는 단계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원리를 이해하면 오늘부터 바로 기운이 전환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재물운이 실제로 켜지는 지점입니다. 이 순간부터가 여러분 인생의 재물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새해 재물운을 결정할 단 하나의 물건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풍수에서 오랫동안 완성된 재물, 응축된 보상, 달콤한 결실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벌이 수천 번 날아 꽃의 기운을 모아 만들어낸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운 덩어리이자 재물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꿀은 반드시 보여야 기운을 바랍니다. 쌀통이나 지갑은 숨겨야 기운이 모이지만 꿀은 열매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기운을 퍼뜨립니다. 그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첫째, 조리대 끝자락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주방을 드나들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고 빛이 반사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꿀을 두면 기운이 조리대 전체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둘째, 싱크대 오른쪽에 건조한 공간이 좋습니다. 물과 불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리이고 토의 기운인 꿀이 불과 물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햇빛이 드는 창가도 훌륭한 자리입니다. 햇빛이 꿀병을 비추는 순간 꿀의 기운이 점등되며 그 공간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꿀과 함께하면 좋은 색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토의 기운을 강화해 재물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란색 행주, 베이지색 컵받침, 밝은 톤의 수저통 등을 함께 배치하면 기운의 농도가 더 안정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의 가장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 한 해 내내 거래가 끊기고 자금 흐름이 막혀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 집을 방문했을 때 주방은 깨끗했지만 기운이 전혀 모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재물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도 보이는 자리에 없었고 주방 전체가 차갑고 건조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새해가 오기 일주일 전에 꿀 한 병을 조리대 끝에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분은 제 말씀대로 정성껏 꿀을 배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새해가 지나고 한 달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 주방에 둔 꿀병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꿀 옆에 칼이나 가위를 두지 마세요. 금속은 토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재물을 베어낸다는 상징을 갖습니다. 조리도구는 반드시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둘째, 꿀을 젖은 곳에 두는 행동입니다. 물기와 토 기운이 만나면 토 기운이 약해지고 재물운이 떨어집니다. 싱크대 바로 옆이나 물이 튀는 곳은 피하세요. 셋째, 꿀병이 반쯤 비어있는 상태는 풍수에서 재물의 바닥을 뜻합니다. 항상 절반 이상을 유지하세요. 꿀이 줄어들면 바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꿀을 여러 개 두는 건 금물입니다. 꿀은 하나일 때 기운이 집중됩니다. 여러 개 두면 기운이 흐트러지고 효과가 분산됩니다. 다섯째, 꿀을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차가운 기운은 토의 기운을 닫아버립니다. 꿀은 반드시 실온에서 보이는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꿀을 중심으로 재물운이 맑고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꿀을 배치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반드시 기운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꿀병 입구가 끈적해지지 않았는지, 꿀 주변 물기는 없는지, 그 자리가 여전히 밝은지 한 번만 체크해도 기운이 1년 내내 유지됩니다. 식물과 꿀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식물은 목, 꿀은 토인데 너무 가까우면 목이 토를 약하게 만듭니다. 20cm에서 30cm는 떨어뜨려 두세요. 그리고 주방 전체 조명이 항상 따뜻하고 밝은지 확인하세요. 조명은 재물의 불씨입니다. 불씨가 꺼지면 기운도 꺼집니다. 전구가 깜빡이거나 어둡다면 즉시 교체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방은 재물운의 시작점이고 불과 물,
빛과 흐름이 만나는 자리이며 새해가 시작되기 전 이곳에 꿀 하나를 올바르게 두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1년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은 결실의 상징이며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기운이 퍼지고 금기를 지키면 기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공간 심리학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한 방법입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는 운이 저절로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바뀌면 여러분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방의 작은 꿀 한 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돈이 빠져나가는 해가 아니라 돈이 머무는 해, 기회가 모이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해에는 재물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에서 풍요롭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저절로 좋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바꾸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바뀌면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주방의 작은 꿀 한 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금전은 받아갑니다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으며 2026년이 밝고 풍요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물운은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